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세계 기관 투자자 60% 디지털 자산 투자 늘린다. 준 보유자산 인식 확산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위트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에서는 이 퓨처 파이낸스 2025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43개국의 기관 전문 투자자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향후 디지털 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답한 반면에 4%만이 축소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조사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가장 중요한 투자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의 57%가 분산 투자가 디지털 자산 투자의 핵심 동기다라고 답했습니다. 단기 수익 추구를 제쳤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자산들을 이제 담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어떤 한 자산에만 이제 올인하는 게 아니고 일부 자산들을 좀 나눠서 완전히 다른 분야의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한 분야, 그러니까 뭐 코인이면 코인, 아니면은 뭐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채권, 뭐 금,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그 자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산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든 이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한쪽이 급락을 했을 때 그걸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들하고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률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기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자의 61%라는 건 진짜 과반 이상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액자산가의 91%는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장기적 해지 수단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장기적 해지 수단,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의 지금 가치 하락 같은 이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76%는 토큰의 직접 투자를, 55%는 상장지수 상품 투자를 선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선 다양한 디지털 자산 ETF 출시를 원하는 응답자는 80%를 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도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ETF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또한 70%는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될 경우 추가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요. 암호화폐 스테이킹 ETF가 아직 이제 출시는 안 됐는데 앞으로 출시할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SEC에서도 이걸 승인할 가능성이 좀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서 ETF 상품에 관심을 보였고 70%는 스테이킹 보상이 포함되는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 스테이킹이 아마 보상이 들어간다면 더 기관 투자들의 투자가 더 활발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스테이킹 보상이라는 건 이제 추가적인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들고만 있어도 이제 배당처럼 이 스테이킹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을 끌어들이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엔 다르다. 역사는 반복된다. 비트코인 4년 주기 어떻게 될까라는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여전히 4년 주기의 상승 하락 패턴이 유효하다라고도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훨씬 길어졌고 본격적인 약세장은 아직 멀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딱 그 경계선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최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논란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지금 오히려 이제 경계선에 딱 있어요. 이게 4년 사이클이 끝나느냐 아니냐의 그 경계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과거 두 차례의 사이클에서 저점 대비 약 1000일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에서 500일 후에 반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 반감기 지나서 500일 후에 보통 이제 고점이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점이 원래 기존에 대비해서는 10월 달에 이미 왔어요. 이미 10월에 이 고점을 찍는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이제 10월쯤에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4년 주기에 맞추면. 그래서 2017년에는 19,834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69,000달러, 이후 약 1년가량의 혹독한 하락장이 뒤따랐고, 당시 낙폭은 평균 80%에 달했었죠.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며 2026년 말까지 대규모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년 정도의 하락장이 보통은 옵니다.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했을 때 쭉 상승했다가 1000일 동안 상승했다가 1년간 하락장 이렇게 나오는데, 2018년 비트코인은 84% 급락을 해서 3191달러까지 떨어졌고, 2022년 FTX 파산 당시에도 77% 하락을 하면서 15,787달러를 기록한 바가 있고, 그리고 같은 비율로 조정이 온다면 이번에는 25,000달러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보다 이 상승폭도 완만하지만 이 하락폭도 이제 조금 더 낮은 완만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들의 유입들이 아마 조금 더 본격화된다면 이것은 좀 더 완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조정을 오히려 이제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시즌이 뭐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관심을 놓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라면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죠.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출범으로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줄었고, 이 폭등 캔들 대신에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점이 향후 조정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반면 일부 상장사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진행해서 금리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매도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뇌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일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무리하게 사면서 이 차입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곳에서는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를 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결국 비트코인의 주기는 여전히 시장 심리의 핵심 변수로 지금 남아있고, 각 사이클의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상승 구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2026년 조정 국면의 깊이와 지속 기간은 ETF 자금의 움직임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 조정 국면의 깊이와 지속 기간은 ETF 자금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기관 자금들이 얼마나 돌아오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ETF 자금이라기보다는 기관 자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요.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61%가 지금. 근데 이런 기관 투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막 고점일 때 잘 안 들어와요. 고점일 때보다는 이렇게 이제 조정이 다 보이고 이제 바닥일 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웰리우, 이 고래들 비트코인 안 팔았다. 단순히 이전 주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고래들의 대규모 코인 이동이 포착되면서 매도 압력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온체인 분석가 중에 한 명이 웰리우 같은 경우는 이번 움직임이 단순 매도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다. 기술적 보완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 이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창립자 찰스 에드워즈는 올해 들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고래 지갑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이동이 잇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익 실현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의 매도세에 거의 거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2025년에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슈퍼고래 현금화 현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부 윌리우 같은 경우는 이제 템루트 주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올해 1월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매도가 아닌 보완상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템루트 주소는 암호화폐의 양자 컴퓨터의 장기 해독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일부 고래들이 세그위 주소로 코인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소에서 코인이 이동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는 보안 유지나 관리 목적의 하우스키핑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기술 때문에 이런 보안 때문에 이동을 시켰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물론 이동시킨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 매도세가 나온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고요. 보시면 최근에 갈색 고래,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큰 고래들은 아직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보라색 고래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일시적인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라색 고래가 지금은 좀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갈색 고래들도 중요한데 이 보라색 고래들이 다음 고래거든요. 이 갈색 고래의 다음 크기의 고래인데 이 세력들이 매수를 제대로 해줘야지만 지금 반등이 제대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보라색 고래들은 그 제대로 매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샘슨 비트코인 이번엔 신규 매수자들이 던졌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요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상승 맥립 귀환이 신호 트레이더들 들썩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맥도날드의 바베큐 샌드위치인 맥립이 다시 돌아오자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년 이 메뉴가 복귀할 때마다 비트코인과 주요 증시가 함께 상승했다는 맥립 효과가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립이라는 게 이제 그 시즌성으로 잠깐 나오는 것들인데 맥립이 나올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과 S&P 500이 강세를 보여줬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2020년, 2021년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난해 12월 맥립이 매장에 다시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신빙성이 살짝 낮은 느낌이 있어요. 맥립이라는 것과 전통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간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딱히 연관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뭐 여기에서 맥립의 복귀 자체는 돼지고기 원자재 가격과 오히려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가격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때에는 원가가 낮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내놓은 게 맥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립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또 상승한 것도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2018년과 2022년에도 맥립 출시 이후 비트코인이 각각 이렇게 급락을 했던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맹목적으로 꼭 믿으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거래들 움직임 재개 다음 상승 사이클 시작하나라는 기사고요. 온체인 크립토 커런트는 이 1만에서 10만 이더를 보유한 이더리움 고래 지갑들이 지난 4월 이후 총 760만 이더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52% 증가한 수치로 대형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형 100에서 1000이더를 보유한 중소규모 지갑들은 보유량을 16% 줄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톰리 여전히 이더리움 6만 달러 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RWA 토큰화에 대한 확신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단기적인 급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시적으로 살짝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보라색 고래들의 일부 매도세 때문에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